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음속에 있는 추억을 많이 꺼집어내 볼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은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고 아꼈던,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추억하는 시간이 참 행복하다라고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마음속에 꺼내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추억이 있다는 것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진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요즘에 어떤 추억들을 꺼내보고 계신가요? 서른도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추억 속으로.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에 편지 손님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필 대표께서는 아무래도 미래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가끔씩은 과거의 어떤 소중한 추억, 즐거웠던 추억 이런 거 꺼내보시는 시간도 꽤 있으시죠? 글쎄요, 저 자신을 볼 때 네. 제가 현실주의자냐 아니면은 네. 이상주의자냐 네. 아니면 회귀주의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보면 현실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돈 버는 일 별로 관심 없지. 그리고 그대로 보니까 좀 이상주의적인 네. 생각.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는 미래를 더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 내가 또 이렇게 회귀주의자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보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네. 이렇게 TV 드라마 보면은 요즘 네네. TV 드라마보다는 과거의 그 전원일기 같은 거라든가 아, 네네. 그다음에 대추나무에 사랑 걸렸네. 네. 참 그 옛날 전형적인 농촌 사회를 배경으로 했던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상당히 또 중국 동포들이 즐겨 본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과거의 그 농촌 생활. 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잔잔한 인간미 있잖아요. 그렇죠. 이웃집 그렇죠. 간에 네. 또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일. 그런 거가 그때는 좀 살기는 지금은 편하죠. 네, 그렇죠. 근데 그때 그걸 보면서 그래도 저때 저렇게 살 때가 행복했다.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나 봐요. 네. 그래서 좀 요즘 사람들이 점점 이 복고풍적인 네.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발동하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TV에서도 그 예전에 했던 드라마를 다시 네. 해주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은 저렇게도 살았었구나 라고 한다는 거 보면은 아마도 요즘에 너무 시대가 바쁘다 보니까 네. 빨리빨리 해야 되고 빨리 모든 정보를 쫓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빠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가족이라는 개념도 네. 많이 좀 달라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이웃 또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뭐랄까요? 이렇게 희미해졌다 그럴까?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아마 5, 60대 옛날에 그 시골에서 공동체적으로 살았던 네. 사람들은 그때의 향수가 지금도 그때가 행복했다 이렇게 좀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고 저도 이제 남자 같은 경우 있지만은 가끔 친구들 만나면은 학창 네. 시절 얘기도 많이 나누지만은 네. 그 군대 생활 얘기도 많이 나눠요. 그렇죠. 훈련소에서 훈련도 축구하던 하고. 얘기. 네. 네. 그러니까 같이 그때는 힘들죠. 네. 막 얼차례도 받고 네. 눈물도 흘리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어. 그래서 과거는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반추할 추억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참 흐뭇하고 행복하지 않나요? 전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미래만 쫓았던 이상주의자가 어떻게 보면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어떤 복고풍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빠진다 그럴까?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도 사실은 현실주의가 아니고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현실주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상당히 현실을 볼 때는 좀 답답함이 많고 그러니까 좀 이런 추억을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게 기억하면서 그 맛으로 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행복우체통에도 이렇게 뭐 아주 오래전의 과거는 아닙니다만은 작년의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의 고송숙 씨가 2019년을 보내면서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은 지 한 달이 되어간다. 하지만 지금도 나의 집에는 11월 23일로 표기되어 있는 2019년 달력이 걸려 있다. 2019년 11월 23일. 나의 글 태극기를 따라 상해로가 KBS 한민족 방송 체험수기 공모에 우수상으로 선정이 돼서 시상식에 참여했던 날이다. 달력을 볼 때마다 공모에 도전하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깊은 추억에 잠기게 된다. 무더웠던 여름의 길고 긴 폭염 속에서 나는 체험수기 공모 우수상이라는 소원 목록 1호를 머릿속에 새겨놓았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12시간 근무의 식당 일을 하면서도 집에서는 3대가 함께하는 주부의 일상과 2살 내기 손주를 돌보면서도 휴일마다 계속되는 연장 근무를 할 때도 나는 그 꿈을 잊은 적이 없었다. 하루에 10여 분씩 쓰고 지우고 수십 번을 포기하고 또 도전하기를 반복하면서 마감일 40분 전에 원고를 제출했었다. 수상자가 발표되던 날, KBS에서 나의 이름이 불리우던 순간 너무 흥분돼서 하늘을 날아가는 것만 같았다. 유난히 포근했던 2019년 11월 23일. 시상식 현장에 도착하니 화려하고 빛나는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멋진 현수막과 우아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PD님, 작가님, 진행자님, 우리말과 우리 글을 지켜가고 있는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니까 오래도록 함께했던 가족들을 만난 듯이 기쁘고 설레었다. 멀리 청주에서, 가평에서, 인천에서 새벽 첫 차로 달려온 지인들이 꽃다발을 안겨주었는데 넘치는 기쁨과 희열에 소중한 상장까지 떨어뜨리는 황당한 실수까지 했었다. 잠깐은 대상을 받은 선배가 부러웠지만 내가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노력했던 과정에 감사하면서 더 이상의 욕심도 부러울 것도 없었다. 특별히 새로 사입은 한복을 입고 서울 구로회관 대강당에서 구름처럼 모여든 동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한민족으로 태어난 것이 행운이었고 고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행복이었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우수상을 수상한 것이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KBS 한민족 방송의 넓은 품에 안겨서 우리는 하나이고 하나의 뿌리이고 한 갈래의 끈으로 이어진 한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2019년 나의 소원 목록 1호가 기적처럼 현실이 되고 나의 프로필에 KBS 한민족 방송 체험수기 우수상이라는 반짝이는 글을 적을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 어떤 글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한 2020년에도 나만의 꿈을 찾아 소원 목록을 세우고 또 그 소원이 이룩되는 특별한 하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네. 아유, 그날 모습이 다시 떠오르네요. 네, 그러게요. 그 11월 23일. 네. 9로 구민회관에서 열렸었죠. 그렇죠. 국내에서. 오셨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계속 이게 할빈에서 열리다가 네.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에서 또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구로구에서 열려가지고 네. 동포분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하셨던 것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 저 고성숙 씨는 그때 보니까 꽃다발에 나는 묻히셨더라고요. 아, 얼마나 정말 네. 또 주변 동료분들이 그렇게 기뻐해 주시는지. 그러니까요. 근데 네. 고성식 선생님은 제가 또 몇 번 뵀었고 네. 저희 신문사에서도 이렇게 취재도 문화 하셨어요? 문학인들 모임해서 네네. 이렇게 시낭송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도 좀 네. 이렇게 참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고성식 씨의 그 글을 보면은 참 유머가 있고 네. 재치가 있어요. 예. 글이. 네. 예, 그리고 참 잘 쓰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뭐 시는 시대로도 잘 쓰시고 산문도 잘 쓰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문인협회 활동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그 시상식 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었죠. 축하해 특별히 주시려고. 또 저는 국내에서 첫 행사가 이루어지니까 어쨌든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다 정말 기뻐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노력하고 활동했던 그런 모습이 시상식에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또 편지에서처럼 네. 밖에 나가서 일도 하시잖아요. 네, 네. 시간 12시간씩이나 일도 하시고 손주도 봐주셔야 네. 되고 또 일요일이면 또 특별한 연장 근무도 있으시고 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그 시간과 분초를 아껴서 글을 쓰셨는지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에요. 네. 물론 본인의 어떤 희망도 그 안에 가득 담으셨겠지만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는 동포분들 덕분에 네. 체험수기가 21년, 올해로 이제 22년째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올해도 국내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인가요?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내에서 이 동포분들이 정말 이 고성숙 씨처럼 네. 일을 하면서 그렇죠.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국내에서 하게 되면 또 동포분들이 또 이런 시상식에 네. 또 많이 참여하게 돼서 네. 또 좋은 면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날 저는 생각나는 게 네. 노래를 가수분들이 하실 때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와서 흥겹게 춤도 추시고. 네, 그렇죠. 네. 네. 또 김영필 대표께서는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어주셨는지. 네, 그때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이제 청소년 부문에 네. 그 김혜경 학생인가? 예. 아이고 똘망똘망한. 네, 아주 똘망똘망하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고성숙 씨의 글만 봐도 네. 이 북방동포 체험 수기가 동포들에게는 참 의미 있는 아주 네. 큰 행사네요. 그러니까 고성숙 씨 같은 경우는 나의 소원 목록 1호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KBS 한민족 방송의 체험수기 정말 우수상. 여기 하지만 더 이상의 욕심도 더 부러울 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체험수기 특히 이 KBS의 이게 이제 동포 사회에게는 아주 대표적인 네. 이제는 그런 행사다. 또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네네. 기다려지는 그렇죠. 그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저희 KBS 한민족 방송에서는 그 청소년 부문에 네, 그 음모 편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걸 보면서 훨씬 더 흐뭇하더라니까요. 그렇죠. 우리 또 이렇게 글을 자꾸 씀으로써 또 우리 한글도 네. 지켜내게 되고 더 또 아름답게 또 가꿀 수 있게 되고 정말 이 KBS 한민족 방송의 이 북방수기만큼은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예전에 청소년 부분에서 상을 받은 학생이 또 성장을 성년이 해서 돼서 네. 성인 부분에서 상도 받고, 또 상 받고. 네. 이번에도 그런 분이 계신 것 같던데요. 예, 네, 그렇죠. 그런 친구가 있어서 네. 정말 저희들도 흐뭇하고 동포 사회에서도 뭔가 좀 우리의 것을 잘 지켜나가고 있어야겠구나 하는 네.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한 마음이 항상 갖고 있게 되네요. 어쨌든 11월 23일 우리 고성숙 씨 이렇게 우수상 이런 상을 받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더 열심히 또 글을 쓰셔서 정말 뭐랄까요, 이 뭔가 가문 대대로 남을 수 있는 또 네. 많은 동포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시와 또 이렇게 산문과 글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 고성숙 씨의 카톡에 보면은 네. 배경화면이 그날의 그 잔칫날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네. 또 프로필 사진에는 상패가 이렇게 딱 박혀 있습니다. 네. 얼마나 기쁘시면 늘 보시면서. 네. 네. 우리 소원 목록 1호. 네. 우리 고성숙 씨에게 앞으로 정말 이 국방 수기의 우수상 수상자의 앞날이 더 탄창하기를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그날 동포들과 함께하면서 큰 즐거움을 줬던 가수 김혜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보구체통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문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조양천 문인협회의 기부천사 리용천이라는 글인데요. 김용필 대표가 소개해드립니다. 올해도 저물어가는 성탄절을 며칠을 앞둔 지난 12월 21일 10시경 그 조양천, 연길 등 곳곳에 살고 있는 조양천진 문인협회의 10여 명의 노인들은 조양천진 중심거리에 자리 잡은 용성호텔에 모였다. 회의 시작 직전 노인들은 저마다 호주머니를 털어 회비를 내놓고 있었다. 그 중에서 호리호리한 키에 단단한 몸집을 자랑하는 70대 초반의 한 노인이 낸 두툼한 빨간 봉투가 눈길을 끌었다. 이 봉투의 임자가 바로 협회의 기부천사로 불리는 리용천 퇴직교원이다. 몇 년 전 조양천진 조양소약교에서 한학과 교무주임 그리고 부교장 사업을 하던 리용천 교원은 30여 년간의 교수 사업에 종지부를 찍고 은퇴를 하였다. 그는 퇴직을 제2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10여리 밖의 연길에 거주하고 있다. 40여 년 전 청춘 시절 인연을 맺고 조양천진 문화참의 전광화 주임이 강판으로 글을 쓰고 등사기로 찍어 우리 글로 된 아침의 잡지에 동요, 동시를 발표하던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자진하여 조양천진 문인협회에 가입을 하였다. 초기 조양천 문인협회는 각 행업에 퇴직한 글쓰기 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위부의 지원 없이 회비로만 활동을 진행했는데 아침에 잡지를 꾸리자니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리용천 선생은 협회에 자금을 기부할 뜻을 아내와 상의하고 합의를 보았다. 중국 광주에서 사업하는 두 아들이 어머니의 장기 당뇨병을 치료하라고 목돈을 붙여오는데 공산당원이며 퇴직 종업원인 부인 리은선 노인은 돈은 절약하여 약을 쓰면서 한 입 두니 모았다. 첫 해에 목돈을 기부하고도 성에 차지 않아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회의 실정을 헤아려 평고회의를 자기 집에서 하기 위해 회원들을 소집하였다. 그리고 식당보다 더 점심상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모든 회원들이 함께 먹으면서 자담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춤판을 벌였다.
리용천, 리은선 부부는 조양천 문인협회를 위하여 지난 몇 년간 해마다 목돈을 기부했는데 올해 말까지 인민폐로 도합 1만 원이나 되는 그런 돈을 기부를 했다. 이리하여 올 문인협회 총화 모임에서 장형순 회장은 경제장부를 공개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협회는 올해 다채로운 활동을 10여 차례 진행하고도 3천 원이나 남았습니다. 문인협회 회원들은 고소비 시대에 약으로 살면서 성의가 지극하지 않으면 기부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일이다 라고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네. 이 편지 속에 리용천, 리은선 부부. 네. 정말 기부천사 맞네요. 네, 그렇죠. 약값을 절약해서 네. 이렇게. 네. 좀 대단하신 분들 같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 있어야 기부가 되는 거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기부해야겠다는 마음 없으면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여기 이제는 그 잡지 이름이 네. 아침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침해 잡지가 이름이 참 이쁘게 잘 졌다. 네. 근데 보니까 이 조양천이 아침 주자에다 뭐 태양량이니까 예, 예, 예. 아침에 뜨는 곳. 그렇군요. 그래서 아침에 잡지라고 이렇게 이제 지은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아침에 잡지가 이 강판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네. 등사기로 등사기로 직접 만들어서. 그렇게 뭐 때에서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조양천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손때가 묻은 네. 그런 잡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전에는 기부한다라고 하면은 무슨 뭐 어떤 그룹에 네. 재벌 회장님이 웅텅 몇 천만 원 내놓고 막 이런 걸 기부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엔 보니까 기부가 참 많이 생활화돼 있어요. 요즘 한참 코로나19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히 그 중구 연변 지역에서 정말 이 마스크라든가 네. 코로나 약제가 없어서 한국에 있는 동포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제한 동포 단체들에서 네네.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마스크를 이렇게 사서 기부도 해서 보내기도 하는 그런 운동도 있었고, 그 또 일본에 또 조선족 동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도 그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보내주고. 마스크를 좀 보내주는 어떤 그런 따뜻한 손길들이 또 이렇게 있어서 이 동포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좀 뭐랄까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는 그런 기부 행사도 있었어요. 네. 아마 우리 그 동포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내가 뭔가 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부 문화가 좀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우리 동포분들이 그렇죠.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은 네. 우리 여기 리용철이나 리은선 우리 전도 부부 손님 가족처럼 네. 정말 이렇게 아낌없이 이렇게 그냥 기부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부와 관련되는데 2013년도에 정말 중국 위해에서 직원 한 1,000명까지 쓰는 봉제공장 사장님이 그때 네. 40살 초반인 분이 폐암을 알아가지고 서울에는 모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1차 그 암병원을 치료받고 2차 받을 때 이분이 1억을 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셨군요. 나처럼 이렇게 폐암을 앓고 있는 사람들 연구비로 써라 네. 해가지고 그런 선행이 그때 상당히 화두를 일으켰었거든요. 그래서 동포들의 이런 아름다운 기부 문화가 있다는 것도 네. 많이 한국 사회에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포세계신문에서 저는 좀 읽었어요. 그 기사. 네. 네. 페이스북에도 기사를 계속 올리시고 계시기 네.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동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읽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네. 좋겠네요. 네. 이렇게 작은 기부들이 모여서 큰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해바라기가 불러주는 사랑으로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영필 대표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